오빠와 저는 그 흔한 삐삐도 없었어요. 근데 막내는 휴대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말했죠. 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프다. 하지만 진짜 아픈 손가락은 가슴에 박힌다고.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자식에게 바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끝까지 감싸 안았던 가장 아픈 손가락, 막내의 이야기입니다. 막내의 탄생. 1991년 겨울,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정보다 2달 빠른 칠삭둥이였죠. 몸무게는 1.9kg. 숨은 짧았고 피부는 퍼렇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아는 엄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기만 해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첫째는 8살, 둘째는 6살, 막내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며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마당에서 놀고 엄마는 막내에게 젖은 수건을 덮고 밤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형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며 입을 꾹 다물었고 누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오후 4시 놀이터. 형과 누나는 그네를 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혼자 모래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죠. 이야, 또 못 논다며. 그때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막내 손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감기 또 오면 안 돼. 형은 입꼬리를 내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부터 막내는 형제들 사이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된 막내는 여전히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수업 중 기침 발작이라도 나면 선생님이 직접 엄마를 호출하곤 했죠. 엄마는 식탁에서 작은 숟가락으로 약을 떠먹였습니다. 이거 안 먹이면 밤에 숨 못 쉬어. 형은 방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자기 방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날도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 옆에 놓인 막내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 삐삐는 아직도 없는데. 거실에서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우리도 뭐 좀 갖고 싶을 수 있잖아. 엄마는 말없이 막내 옆에 있는 약통을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첫째의 마음엔 조용한 금이 하나 쨍 하고 생겼습니다. 중학교를 간신히 마친 막내는 고등학교엔 잘 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자고 가방 대신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갔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고 엄마의 지갑에서 작게 접힌 5,000원이 사라졌습니다. 형은 말했죠. 엄마, 이제 그만 감싸. 그 애 그냥 나쁜 거야?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아픈 거야. 그 애는 지금도 아픈 거야. 저녁 식탁. 밥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변하잖아. 형제는 우리 셋이잖아. 왜 그 애한테만
엄마가 다 해줘? 엄마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그 애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애가 제일 약하니까. 그날 밤 엄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온 막내는 말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로 조용한 울음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식탁 앞 엄마는 손을 모은 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아팠어. 나도 외로웠고, 나도 안 괜찮았다고.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형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막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나 찾으러 갈게. 형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잠깐 좀 쉬면 안 돼?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혼자 못 쉬어. 막내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골목에서 술을 마시다 길바닥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막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형은 그제야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며칠 뒤 막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막내는 자기 방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끝까지 사랑받았어. 엄마가 날 안 놓아줘서 버틸 수 있었어. 이제 놓아줘. 엄마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형은 소파 반대편에 앉아 가만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작은 액자 속 사진. 막내는 누워 있었고 형과 누나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문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단 한 번도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형은 처음으로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엔 다시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엄마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모습을 바라봤고 누나는 조용히 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막내가 남긴 그 한 장이 짧았지만 그 한 장으로 세 사람의 시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엄마는 막내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미소만 머금은 채 누나는 꽃병을 정리했고 형은 거실 한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도 그 애가 제일 아파.
엄마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젠 너희가 더 아프지. 그날 이후 형은 자주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누나는 말수는 적지만 식탁을 채우기 시작했고 엄마는 조금씩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그 집엔 없었지만 세 사람 곁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작은 방 안 엄마는 서랍장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막내의 사진이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양쪽에 앉았습니다. 누나는 엄마 손을 잡았고 형은 엄마의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사진만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는 태어날 때부터 작았고 아팠고 겁이 많았어. 그래서 놓을 수가 없었어. 엄마가 붙잡고 있었던 거야. 끝까지 미안하다. 막내의 방 책상 위엔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이 그걸 다시 읽었습니다. 형, 눈, 고마웠어. 나는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고 갔어. 형은 형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엄마 옆에 있어줘. 그리고 엄마가 웃는 날이 오면 그땐 내 얘기 꺼내도 괜찮아. 거실 한편 엄마는 소파에 앉아 액자 하나를 무릎에 올려놨습니다. 막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엄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보다 따뜻했고 오래 남았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가장 아픈 아이를 지킨 게 아니라 가장 외로웠던 아이를 끝까지 안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한 사람을 지키느라 다른 마음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난 뒤에야 모든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손가락을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